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올해 캠프 세계시민교육을 같이 진행해 주셨던 강사 선생님들이 각 섹션을 대표해서 한 분씩 나와 계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대한에너지기술연구소의 강신호라고 합니다. 적정기술 분야를 강의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맵 김영아입니다. 평화와 정의 분야에서 난민을 주제로 강의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농 펑크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아롬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로 웨이스트와 또 분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렇게 각 세션을 대표해서 세 분 나와 계신데요. 선생님들 저기 같이 강의하시면서 이제 강신호 박사님이 적정기술에서 해주셨고, 유명한 강사 선생님 대표님이 평화 정의 파트에서 해주셨고, 이아롬 선생님이 사회적 경제 파트에서 이야기를 서로 해주셨는데요. 물론 SDGs에는 또 다른 다양한 어떤 지속 가능 목표들이 있지만 서로의 이제 분야들을 좀 넘어서서 이런 콜라보나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좀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세계시민 교육을 진행하면 좋겠다, 혹시 이런 제안들이 있으면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떤 분이 좀 먼저 얘기를 열어주실까요? 예, 제일 눈치를 많이 받고 계시는 우리 유기농 펑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분해를 위한 생산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자신이 분해자가 돼서 분해를 해서 땅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공유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방식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사실 이 제가 하고 있는 보카시라는 방식에는 보카시 빈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 보카시 빈이 시중에서 구매하기에 좀 4만 원에서 5만 원이라는 좀 고가이기도 하고, 이왕이면은 적정기술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적정기술도 같이 환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결이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다음에는 강신호 소장님과 같이 콜라보하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거기에 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그죠? 한번 자기의 채소를 좀 같이 가꾸기도 하고, 자기 음식물, 어차피 난민들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지혜들도 같이 배우고,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혹시 말 나온 김에 김영아 대표님은 혹시 어떤 제안을 좀 하면 좋으실까요? 적정기술과 이런 환경 분야의 사회적 경제 분야는 한국에서도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분야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 이제 와서 생활 터전을 잡은 분들이 저는 이런 것들에 처음부터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미 이들도 자신의 고국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고, 또 캠프에서 이제 국제기구와 함께 또 그 안에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적정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뭐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행해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한국에 오면 다시 뭔가 이런 물질 소비를 하는 일반 소비자 제조하고 소비하고 버리는 이런 사실 사이클에 저희가 가고 있어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받으셔서 강신호 박사님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반가운 말씀들을 해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적정기술은 근대 이 현대 문명이 오는 과정에 부작용을 많이 초래를 했고, 그것의 피해가 기후 위기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난민이든 또는 환경이든 가장 먼저 그런 기후 위기 상황에 취약한 계층이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적정 기술을 단지 그런 못 사는 사람들 또는 난민이니까 이렇게 갈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는 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동받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이 발생한 이유가 정말 기후 위기이고 분쟁 발생하면 더욱더 더 취약해지는데
그 우리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있는 시민이 난민과의 연관되어 있음을 이런 적정 기술과 이런 환경 기술에 시도하면서 그걸 정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돼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서는 그런 중산간 지역의 어르신들이 쇼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이렇게 사야 되는데 슈퍼도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분들을 일본 말로 카이모노 난민, 그러니까 쇼핑 난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다 난민을 붙여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민이 꼭 이렇게 해외에서 어떤 박해받아서 오신 분이나 내지는 어떤 정치적 자유로 오신 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영역에서 되게 곤란한 상태에 빠지신 분들이 다 난민이 아닐까. 네, 소외된 분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같이 난민을 또 고민해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해결해야 될 지점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네.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되게 풍성해지는데 더 다양한 영역의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훨씬 더 우리 세계 시민 교육이 되게 촘촘하고 다양한 이야기들로 사실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좋긴 한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또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좀 같이 풀 수 있는 지혜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방식들이 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혹시 지혜를 좀 나눠주시면. 코로나 시기에 사실 언택트가 필요하기는 하죠. 근데 그 언택트를 유지하는 방법은 언택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대규모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소규모 공동체, 마을 또는 어떤 가족 단위의 그런 그룹들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거의 걱정을 안 하거든요. 제가 뭐 지금은 지방에 살지만 지방에서는 굉장히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뭐 잘 몰랐어요. 서울은 난리 나는데 근데 우리는 정작 그렇지 않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택트가 필요한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케어하고 이 건강한 이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언택트 방식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런 필요한 삶의 전환을 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체라는 거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가면 좋을지 그거는 아마 그 공동체에 모이는 방식이라든지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꼭 영상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세계 시민 교육이 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좀 돌파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언택트 시대에 혹시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 저 이제 도시에 있는 단체이고 사람책 도서관을 오프라인을 사다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온라인에서도 더 많은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극 더 활용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론 선생님? 네. 환경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개인보다는 좀 집단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마을 활동에 많이 관심이 가고 실제로 좀 시작을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작은 단위로 그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체가 좀 발전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공동체 간의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계 시민 교육이 꼭 이렇게 언택트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온라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사례들을 또 서로 공유하고 전파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소규모 집단 안에서 또 실천해보고 이런 형태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약간 병행되는 왔다 갔다 하는 형태에서의 어떤 관계들 이런 형태로 조금 세계 시민 교육이 고민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세계 시민 교육을 각자의 좀 이렇게 정의에 맞게 한번 정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독자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세계 시민 교육은 뭐야? 라고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시민 교육은 뭐 땡땡땡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김영아 대표님이 먼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세계 시민 교육은 오늘 저녁에 내가 먹는 새우가 누가 손질을 했을까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가 학교를 가고 있을 때 다른 나라의 아이도 같이 학교를 가고 있을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감성과 능력입니다. 오, 네. 다음 분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저에게 세계 시민 교육은 주변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눈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세계 시민 교육은 미래의 전공 필수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직업을 찾기 위해서 또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공이라는 걸 굳이 찾아서 나섰는데, 이것은 세계 시민 교육은 누구나 전공으로 해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다. 그래서 저는 전공 필수로 정의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 정의가 되게 멋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공감하고 느끼는 것들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전공처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시선을 갖게 해주는 또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세 분의 정의를 다 합치니까 훨씬 더 세계 시민 교육이 멋있고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와닿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세계 시민 교육 캠프는 이러한 세 분의 얘기들을 더 담아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더 많은 이야기들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